상류층 드라마가 다시 뜨고 있다,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사실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. 근데 드라마에 요즘 특히 넷플릭스도 그렇고 저는 웨이브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금수저 관련된 뭔가 부자들의 드라마들이 좀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상류층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류층은 좀 이상한 의미긴 한데 뭔가 돈만 많다 이렇기보다는 뭔가 좀 귀족 계급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, 어쨌든 상류층 관련 드라마들이 나오고 또 막 이슈가 되고 막 시청률도 막 찍히면서 이 플랫폼들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요거 내용들 보면은 뭐 요 금수저 웹툰이었죠. 요 웹툰 저도 좀 봤었던 것 같은데, 이 어떤 금수저가 이제 뭐 어떤 지나가던 할머니가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밥을 먹으면 이제 뭐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. 영혼이 바뀐다고 해야 될까?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, 뭐 그런 얘기. 그리고 이제 뭐 블랙의 신부, 이거는 뭐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서 뭐 복수와 욕망의 스캔들을 그렸다. 뭐 작은 아씨들, 뭐 이런 거는 뭐 가장 부유한 가문에 맞서는 이야기, 뭐 이런 걸 합니다. 저는 안 봤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. 이게 사실 뭐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죠. 요거 봤죠? 저 요거 스카이캐슬. 스카이캐슬은 안 붙는 삽니다, 뭐 이런 분들 많은 것처럼 요거 대부분 보셨죠? 그리고 마지막 화가 아주 그냥 심각했었죠. 그 한 화인가 두 화 전까지만은 와, 이런 명작이 있나? 손에 땀을 쥔다 막 이랬는데, 여기 김서영 씨인가? 요분 장난 아니었는데. 근데 이제 마지막 화부터 뭐 어떻게 이게 뭐지? 막 했었는데 이제 급마무리 했었죠? 그리고 이제 펜트하우스도 막 나왔었는데, 이 스카이캐슬 요거 찾아보니까 이게 4년 전이더라고. 2018년도 했더라고요. 와, 2018년도니까 벌써 이게 4년이 흘렀다니. 저한테는 뭔가 작년에 본 것 같은 드라마 같은데. 어쨌든 요때도 한번 인기를 끌었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요즘에 다시 뜨고 있다. 사실 뭐 이런 수저 계급론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, 요즘에는 뭐 점점 더 흑수저 뭐부터 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엔 금수저로 끝났는데 이젠 또 다이아 수저를 또 얘기를 하나 봐요. 그리고 이제 뭐 흑수저, 동수저 뭐 이렇게 나누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런 기준은 어디서 누가 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게 그냥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를 누가 이렇게 이미지화하면 이게 막 자가복제 되면서 그때부터 막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자산이 30억 이상인데 가구 수입이 3억 이상? 이게 잘 안 되거든요. 이게 상위 0.1%인가? 잘 모르겠어요. 실제로 이런 정도라고 해서 상위 1%인지도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뭐 이렇게 수저론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는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 이런 어떤 그 금수저, 뭔가 상류층을 다루는 이 드라마는 왜 다시 뜨고 있는 걸까?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. 점점 사람들이 그 부자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.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, 내가 부자가 못 되면 어떡할까? 부자에 대해서 관심 끊고 살면 되는데, 근데 좀 그건 아니야. 뭔가 궁금은 해. 얘네들 어떻게 살지?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엿보고 싶기도 하고, 그리고 얘네들이 사는 어떤 거를 뭐 내가 갖고 싶기도 하고, 뭐 얘가 100개를 사는데 내가 100개 다 사진 못하지만 그 중에 한두 개를 사면서 뭔가 나도 부자의 삶을 좀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. 자, 이게 옛날에 한 뭐 19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반,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옛날 드라마라고 해볼게요. 그때 그 부자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몰라. 왜냐면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니까, 경험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부자도 없으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, 그때는 작가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작가들도 부자의 삶의 어떤 드라마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, 부자가 어떻게 살아요? 나도 잘 모르겠는데?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어떤 그 레파토리들이 보통 요거였습니다. 우선 큰 집에 살아.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성에서 사는 것 같은, 그리고 요런 좀 약간 앤틱하고 약간 좀 뭔가 올드한 어떤 요런 방석들 있잖아요. 요런 데 살면서 아침밥 같이 먹고 한 10명이서, 그리고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, 약간 요거 있잖아요. 약간 전형적인 그 부자, 그 방송용 부자. 그리고 이제 뭐 비서 있으면 부자, 뭐 이런 것도 많죠. 이건 그냥 회사 사장님인데, 근데 뭔가 이 부자의 삶, 그 실장님이잖아요. 실장님으로 대체되는 비서 있는 부자.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작가가, 물론 원작이 있어서 원작에서도 이랬는지 모르겠지만, 이건 작가가 너무 좀 나간 게 아닌가. 이 교양 있는 악기 연주. 그래서 이게 바이올린 같은 거를 이제 연주하는데 막 울어요.
막 울어.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취향인 거지. 그러니까 부자들은 약간 이렇게 뭔가 악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하다가 막 눈물이 막 흘러. 감정적으로. 그리고 이제 지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이제 헬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뭔가 부자, 초상류층 부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뭔가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한번 잠깐 썸머 캠프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5살짜리 애들 캠프에서 제가 이제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막 양궁도 가르치고 하는데 실제로 헬기 타고 온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해변가에 있는 여름 캠프였는데 엄청 큰 요트 타고 오는 애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실제 부자들도 미국에서는 헬기 타기는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니었던 것 같긴 해. 특히 이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?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만들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아마 시청률 폭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렇죠? 바로 이것 때문이죠. 인스타그램이 도입이 됐다. 인스타그램이 사실 이 부자들의 삶을 좀 뻥튀기 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저렇지 않다는 걸 다들 알죠. 뭔가 그 바이올린 켜면서 눈물을 흘리고 뭐 헬기를 타고 뭔가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다들 알게 돼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안에서도 뭔가 부자들의 삶 이런 것들이 조금 거부감이 좀 덜해지고 그러면서 점차 과거 대비 더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는 뭐 익숙해진 뭐 럭셔리한 연예인의 삶들이 TV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뭘 입는지도 다 알고 무엇을 먹는지도 알고 뭐 뭐를 사면서 지내는지도 다 알게 되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집 내부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예능에서 나오면서 와 인테리어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사는구나, 가구 하나가 몇 억씩 하는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알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저 정도 그냥 큰 집에서 비서 딸린 뭐 운전기사 있는 정도면 부자라고 그냥 취급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죠. 조금 더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야 되고 더 극상류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지루해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. 극으로 간다.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우리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. 사실 뭐 극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잖아요. 드라마 같은 데서. 근데 요게 반대로 무조건 배가 아파져. 이거를 하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이제 뭐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재밌어요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다는 분들이 보면은 아 배가 아파. 아 쟤네들 뭐 저렇게 날로 돈 버는 것 같아 하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지. 그러면 이 문제를 분명히 작가나 어떤 이 방송사들도 알 거 아닙니까?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? 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아마 요즘에 어떤 드라마들은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. 부자들의 삶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행복하면 어때요? 그러면 너무 싫잖아. 돈도 많은데 막 여행도 잘 가는데 애도 잘 커. 근데 공부도 잘해.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서 막 인사하고 애가 막 들어가.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난단 말이지. 우리 집에 있는 영식이는 막 말도 안 듣고 막 집 부시고 있는데 저기 있는 저 부잣집 아들내미는 물론 드라마입니다. 드라마지만 너무 착하고 행복해. 그러면 쟤네가 뭔가 망했으면 하는데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이제 암투와 배신과 갈등.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보니까 부자들이 살인을 해. 요즘에 막 부자들이 막 살인자가 됩니다.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죽여. 그래서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하냐. 아유 나는 부자 안 될랜다 하는 약간 그 자괴감 해소 방안까지 좀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. 보면은 이제 뭐 금수저도 뭐 부자가 된 주인공이 사치와 행락으로 뭐 타락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블랙의 신부도 뭐 명예와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자들이 막 되는 그런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. 그리고 작은 아씨들도 그냥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막 죽어. 막 사람들이. 죽고 죽이는 막 이런 내용들. 펜트하우스도 막 사람이 막 죽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드라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예능은 어떻게 되냐?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능도 요즘에는 이 럭셔리한 삶을 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. 다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뭔가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해. 그러면서 뭔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냥 보는 우리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요 럭셔리한 삶이 좀 보이기보다는 배경이고 요건 뒷배경이고 여기가 좀 더 보이면서 그냥 재밌다라고 웃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.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말자. 요 얘기 아시죠? 무슨 의미냐? 예능에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어찌 보면 그냥 좀 재미를 조금 섞은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아는 거죠. 보다 보면 재밌어요. 그냥 예능 보고 뭐 드라마 보면 재밌는데 다 보고 나서 약간 뭔가 현타가 오는 거지. 다 끝나고 나서 네가 먹던 이 배달의 민족 이 껍데기들을 치워야 되는데 이 비닐하고 이 플라스틱 덩어리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밖에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은
뭔가 좀 1시간 재밌게 보고 웃긴 했는데 내 인생 왜 이러지 하면서 뭔가 이 우울감이 막 찾아온단 말이죠. 물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무관할 겁니다. 저거는 뭐 드라마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나고 쟤는 쟤지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자존감이 높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죠. 그럼 이런 분들은 현타가 오는 거죠. 뭔가 웃긴 웃었는데 막 짜증이 나. 뭔가 쟤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가지고 쯧쯧쯧쯧 그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내가 좀 해피하진 않아. 이런 느낌을 계속 받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. 역치가 뭐냐면은 이 자극에 대해서 이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색이라는 건데, 그러니까 이 역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무뎌지고 그 만족을 못하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이런 그 상류층이나 뭔가 럭셔리한 삶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를 소비를 하다 보면 요 역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를 경험합니다. 이게 무의식이든 의식하고 보든 간에 역치는 높아진다. 그래서 나는 되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냥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나는 되게 못 살고 있고 난 되게 못났고 난 되게 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저런 사람들 정도 살아야지 그냥 보통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느낍니다.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, 행복의 마지노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. 저 정도 못 살면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. 많은 분들이 어떤 드라마나 뭐 컨텐츠에서 대리만족하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 대리만족이라는 거가 어찌 보면은 만족과 대리를 나눠놓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만족을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난 불만족스러운 거죠. 내 인생이 지금 불만족스러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대신 만족해주는 거죠. 저 사람이 만족스러운 거를 보면서 나는 겉에서 이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 나도 좋다. 뭐 먹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? 그러니까 나는 뭔가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할 때 남이 먹는 거 뭐 보면 뭐 대신 대리만족한다 뭐 이런 댓글들 다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대리만족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걸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건 결국 원하는데 못 갖는다.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. 진정한 만족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속담이 2가지가 있잖아요. 이 아는 게 힘이다.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도 맞고 모르는 게 약이다도 맞다. 왜 이게 2개가 서로 반대되나요?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대상이 다른 거죠. 이 지식이라는 거, 어떤 지혜라는 거는 아는 게 좋은 거죠. 근데 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의 이 대상은 비교 대상, 비교심이라는 거는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. 내가 그냥 저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알아버리는 순간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. 그러면 이걸 굳이 봐도 되는 사람, 아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봐도 되는데 그냥 개인 여가 시간이니까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봐도 되는 사람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?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저는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. 이 보고 나서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있어요. 소수의 분들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런 거 보고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. 그냥 예능에서 누가 막 저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웃고 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데 꽤 많은 분들이 요 2번의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너 그거 봤어? 하면서 막 야 오늘 엄청 재밌었지 하면서 야 거기 나왔던 그거 물건 뭐야? 그거 뭐야? 너무 궁금하던데 그거 뭐야? 그거 진짜 이쁘던데? 야, 그거 브랜드가 어딘데? 하면서 남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막 인터넷 커뮤니티를 막 찾아가요. 커뮤니티 같은데 막 가가지고 막 거기다가 무슨 막 글을 쓰고 댓글에 대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막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영향받는 거죠.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면 그게 내 생각을 잠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좀 안 봤으면 좋겠다. 이런 것들을. 이게 계속 나한테 대리만족이라는 거 그리고 나한테 불만족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이게 진짜 통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. 이 한 끼 줍쇼 시청률도 부익부 빈익빈이다. 부자 동네를 가면은 시청률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좀 부자들이 없는 동네 가면 시청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더라.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저도 이걸 본 적이 있지만 부자 동네에 가면 야, 저 사람들 멋있게 사네. 집이 저렇게 좋아? 저번에 기억나는 게 어디 부산 마린시티 막 그런 데 갔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저런 데 가면 뷰가 엄청 좋고 하니까 야, 이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신기해서 보는데 뭔가 그냥 우리 동네에 갔고 상대적으로 잘 살지 않는 동네에 가면은 볼 게 없다. 왜? 그냥 우리 동네랑 똑같으니까 이러면서 시청률이 낮았던 게 아닌가. 이런 생각도 추측
추측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? 미디어는 시청률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만들기 마련인데 이제 어떤 그 가난하다는 거를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못 가본, 내가 못 가진 저 상류층들의 삶. 근데 그것도 웬만해선 인스타에 다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극상류층으로 간다. 절대 인스타에 없는 정도 수준의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계속 나한테 소비가 될 겁니다. 그러면 나는 그게 또 궁금하니까 보고 대리만족한 다음에 우울해지는 것들을 반복할 것이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뭐냐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그 말 있잖아요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그러니까 뭐 고생스럽지만 그냥 즐겁게 하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? 피할 수 있는데 왜 그래? 안 봐도 되는데 너 왜 봐? 그러니까 보고 우울해졌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보지 마. 그러면 되지. 왜 그걸 보고 우울해하고 왜 그걸 또 다음 날까지 또 끌고 가가지고 계속 내 삶을 갉아먹냐 이거죠.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해라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.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 되는데 TV 꺼 그냥 안 보면 되죠. 근데 또 굳이 그걸 켜가지고 남들이 본다고 재밌다고 하니까 또 봐가지고 아, 내 인생 진짜 왜 이러냐 하면서 한숨 쉬고 한탄하고 남 원망하고 뭐 부모님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.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냥 안 보면 된다. 안 보고 그냥 내 갈 길 가면 된다.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. 비교는 남과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다.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